지효의 영감과 구두쇠. 구수새 영감과 여기 뭐라고 써있어? 구두쇠 영감과 지혜로운 머슴. 지혜운? 아니 아빠 여기 뭐가 써있어? 읽어줄게. 아니 여기 뭐가 써있어? 이거? 아니 여기 구두쇠 영감과 지혜로운 머슴. 구수새 영감과 지혜로운 머슴. 영감 머슴 그냥. 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아빠 때로파파입니다. 유니콘. 유니콘? 자, 이번 전래 동화는 구두쇠 영감과 지혜로운 머슴. 뭐라고 써있나 읽어볼까? 자,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구두쇠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지독한 구두쇠인지 머슴들이 일한 세경마저 갖은 핑계를 대고 주지 않았어요. 이 소문을 들은 머슴들은 아무도 구두쇠 영감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네. 저 많은 돈에 누가 벼를 심고 베지. 구두쇠 영감의 생각을 알고 있는 듯 키가 크고 튼튼해 보이는 청년이 찾아왔어요. 구독 좋아요. 머슴을 구하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띠뜻이 기뻤지만 세경을 적게 주려는 생각에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어요. 나는 돈을 많이 못 주네. 그래도 좋다면 일을 하게나. 네, 저는 많은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한 대가로 돈 대신 곡식을 조금씩 주시면 어떨까요? 곡식을 얼마나 주면 되는가? 첫째 날에는 콩 하나, 둘째 날에는 콩 2알, 셋째 날에는 콩 4알, 넷째 날에는 콩 8알, 다섯째 날에는 콩 16알. 이렇게 매일 그날의 곱으로 주시면 됩니다. 구두쇠 영감은 속으로 신이 났어요. 에헤, 콩만 몇 알씩 달라고? 하하, 콩만 몇 알씩 달라고? 그까짓 것 얼마든지 주고 실컷 부려먹어야지. 다음 날부터 청년은 열심히 일을 했죠. 황소같이 힘도 세고 부지런해서 세 사람 몫을 거뜬히 해냈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너무 좋아서 입이 벌어졌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어도 청년은 열심히 일만 하고 세경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두쇠 영감도 세경을 주지 않고 넘어갔어요. 청년이 온 지 꼭 3년째 되던 날 청년은 그동안 밀린 세경을 계산하자고 했어요. 그래, 콩을 얼마만큼 주면 되지? 첫째 날은 콩 1알, 둘째 날은 콩 2알, 셋째 날은 콩 4알, 넷째 날은 콩 8알, 다섯째 날에는 콩 16알, 10번째 날에는 콩 512알. 구두쇠 영감은 너무 놀라 말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콩 1알이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될지 꿈도 꾸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밤새 계산을 끝낸 청년은 창고에 쌓여있던 많은 곡식을 몽땅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편지 한 장을 남겼어요. 앞으로는 머슴들의 세경을 제대로 주세요. 여기 있는 것을 몽땅 가져가도 저는 세경의 반만 받은 셈이 됩니다.
끝. 똑똑하다. 아빠, 얘가 응. 응. 착함이라 나쁘네요. 구두쇠 영감. 지혜로운 머슴. 자, 개구리 신랑. 누워서 들을게? 자는 거 아니지? 졸려? 치카치카 할까? 졸린 거 같은데? 아빠 눈 대봐, 아빠 이쪽에 눈 대봐, 내가 안 할게. 이쪽에 눈 대봐. 아, 발에다 눈을 대라고 그러는 거야? 똑바로 앉아. 빨리. 똑바로 앉으세요. 개구리 신랑. 지금은 개구리 신랑. 맞아. 옛날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세 딸을 둔 영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딸들이 멋진 신랑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딸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난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러던 어느 날 영감님의 꿈속에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여보게, 어서 일어나 연못으로 가보게. 연못에 자네가 그토록 바라던 사익감이 있을 걸세. 연못에 훌륭한 사익감이 있다고요? 잠에서 깨어난 영감님은 서둘러 연못으로 갔습니다. 분명히 연못이라고 했지? 그런데 사익감이 어디 있다는 거지? 구독, 좋아요. 개굴, 영감님 저 여기 있어요. 영감님이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커다란 왕개구리가 마치 금으로 만들어진 듯 찬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왕개구리잖아. 넌 개구리인데 어떻게 사람과 혼인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도 저를 데리고 가셔서 세 따님 중 한 분과 혼인을 시켜주세요. 영감님은 개구리의 말에 몹시 당황했습니다. 영감님은 사람이 아닌 개구리를 사위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금빛 왕개구리가 보통 개구리는 아닌 듯하여 일단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영감님은 세 딸을 불러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얘들아, 너희 중 한 명이 이 금빛 왕개구리와 혼인을 하여야겠구나. 이 말을 들은 큰딸과 둘째 딸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버지, 우리더러 저 징그러운 개구리와 혼인을 하라고요. 말도 안 돼요. 큰딸과 둘째 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영감님이 한숨을 길게 내쉬자 막내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이 개구리와 혼인할게요. 영감님은 귀여운 막내딸을 개구리에게 시집 보낼 생각을 하니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개구리와 막내딸은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둘만 남게 되자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죄송하지만 세수대야에 깨끗한 물을 떠다 주시겠어요? 막내딸은 아무 말 없이 세수대에 물을 담아왔어요. 순간 개구리가 세수대야 속으로 첨벙 빠졌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는 온데간데 없고 멋진 모습의 청년이 서 있는 것이었어요. 너무 놀라 넋을 잃고 서 있는 막내딸을 보고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금나라의 왕자인데 나쁜 요술에 걸려 개구리가 되었답니다. 막내 아가씨의 착한 마음씨 덕에 오늘에야 요술에서 풀려났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 개구리가 금나라의 왕자라고? 아이, 난 몰라.
이 모습을 몰래 훔쳐보던 큰딸과 둘째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개구리 색시가 된다고 할걸.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끝. 은혜 갚은 두꺼비. 우리 이거 봤던 거 아니야? 자, 마음 착한 흥부와 욕심쟁이 놀부. 뭐라 그랬어? 마음 착한 흥부와 욕심쟁이 놀부. 마음 착한 흥부와 욕심쟁이 농부. 똑바로 앉아봐, 저는 똑바로. 아빠한테 너무 기대지 말고. 자, 한번 읽어볼까?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 놀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을 혼자서 모두 갖고 동생 흥부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형에게 쫓겨난 흥부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늘 가난했습니다. 어느 봄날 흥부네 집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살던 제비가 그만 마당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불쌍해라, 다리가 부러졌네. 흥부는 제비의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다리가 다 나은 제비는 어디론가 날아가더니 박씨 하나를 물고 왔습니다. 앞마당에 심은 박씨는 며칠이 지나자 금세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신이 난 흥부와 아내는 잘 익은 박셋을 따서 장단을 맞춰가며 박을 탔어요. 슬근슬근 톱질이야. 이 박 타서 우리 식구 배불리 먹어보세. 마침내 펑 하며 박이 갈라졌어요. 첫째 번 박에는 금은 보화가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둘째 번 박에는 궁궐같이 의리의리한 집이 나왔어요. 나머지 세 번째 박에서는 여러 명의 하인이 나왔어요. 흥부는 순식간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 며칠을 알아 누워있던 놀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좋아, 그깟 제비다리 부러뜨리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놀부는 일부러 제비를 잡아다가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리고는 대충 치료해 주었습니다. 헤헤, 너도 어서 가서 박씨를 물고 오거라. 그러자 이번에도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어요. 신이 난 놀부 부부는 박씨를 마당에 심고 박이 열리기만 기다렸어요. 며칠이 지나자 놀부네 지붕에도 커다란 박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놀부와 아내는 익지도 않은 박을 따서 타기 시작했어요. 슬근슬근 톱질이야. 이 박 타서 흥부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보세. 그러나 박이 열리는 순간 무서운 도깨비들이 나와 놀부의 집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도깨비들은 놀부의 아내를 몽둥이로 때리고 놀부의 재물을 몽땅 빼앗아가 버렸어요. 놀부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어요. 흥부는 거지가 된 놀부 가족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형님, 내 집 이러니 생각하시고 편히 계세요. 흥부야, 내가 잘못했다. 놀부는 진심으로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흥부 가족과 놀부 가족은 사이좋게 한 집에서 살았답니다. 와! 이거? 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아빠 때룩밥합니다. 누구십니까? 에스파이? 아니, 그럼 유니콘. 유니콘? 좋아. 전 유니콘이라고 해요. 자,
자, 이번 책은 어린 사또의 지혜. 한번 읽어볼까요? 사또가 뭔지 알아, 사또? 뭐라고 써있어? 어린 사또의 지혜. 사또. 어린 탁도가 두가 왜 되겠냐고. 뭐라고 써있어? 어린 사또의 지혜. 어린 탁도의 지혜 아니라 어린 탁도의 지혜. 잠깐 나봐. 자, 한번 읽어보자. 어느 마을에 사또가 새로 왔어요. 고을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새 사또를 맞을 준비를 단단히 했지요. 그런데 막상 새로운 사또는 나이가 아주 어렸어요. 이방과 벼슬아치들은 사또가 어리다는 이유로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구독, 좋아요. 여기서 쑥떡, 저기서 쑥떡. 사또 흉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나이 어린 사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 이놈들! 어디 두고 보자! 아니다, 이렇게 어린 사또가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지. 내 이놈들! 어디 두고 보자! 내 이놈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어리다고 깔보다니 따끔하게 혼내줄 테다. 어느 날 사또가 석수장이를 불렀어요. 며칠 안으로 돌로 갓을 만들어 오거라. 아니, 그건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건 알 거 없고 어서 만들어 오기나 하거라. 그것을 보던 이방들은 또 쑥덕거렸어요. 참, 애들 장난인가? 돌갓은 왜 만들라는 거야? 며칠 후 석수장이가 약속한 돌갓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자 사또가 이방과 벼슬아치들에게 명령했어요. 내가 보아하니 그대들은 목이 뻣뻣한 병에 걸린 것 같소. 그 병을 고치려면 돌갓을 써야 한다기에 내가 특별 주문했으니 어서 이것들을 쓰시오. 어린 사또가 호통을 치자 이방과 벼슬아치들은 하는 수 없이 돌갓을 머리에 얹었어요. 돌갓이 어찌나 무겁던지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지요. 아이고 사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방과 벼슬아치들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어요. 호되게 고생한 이방과 벼슬아치들은 한동안 어린 사또의 말을 잘 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예전처럼 어린 사또를 무시했지요. 그해 가을 어린 사또는 벼슬아치들을 데리고 수수밭을 지나갔어요. 갑자기 사또가 이방을 불러 물었어요. 여보게, 저 수수는 몇 년이나 자랐길래 저렇게 키가 큰가? 사또나리 참, 그것도 모르신단 말입니까? 올 봄에 심었으니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 저 수수 중에 제일 긴 것을 골라 하나씩 베어오거라. 사람들이 수수깡을 베어오자 사또가 명령했어요. 자, 모두 자기가 베어온 수수깡을 옷소매 속에 넣거라. 절대 수수깡을 꺾지 말아야 한다. 예? 아니, 어떻게 이 기다란 수수깡을 옷소매에 넣는단 말입니까? 다들 소매 속에 넣고 주무르는 놈들이 겨우 1년도 채 안 된 수수깡 하나 집어넣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어서 넣지 못할까? 어린 사또가 호통을 하자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옷소매 안으로 수수깡을 들이밀었어요. 하지만 여기저기 찔릴 뿐이었죠. 아이고 사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어요. 이방과 벼슬아치들은 어린 사또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정성껏 모셨지요. 다음!
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예, 아빠 때록파파입니다. 누구십니까? 유니콘. 저기 보고 해야지. 유니콘. 요약해야지. 아빠 여기 뭐야 써져 있어? 금돈이 나오는 절구. 금돈이 나온 쥐구. 자, 오늘 읽어준 책은 전래동화 금돈이 나오는 절구입니다. 금돈이 나온 금돈. 한번 읽어볼까?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틈만 나면 싸움을 했습니다. 어느 날 형제는 함께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참, 나는 벌써 나무를 다 했는데 형은 뭘 하는 거야? 분명히 빈치게만 치고 내려올 게 뻔해. 동생이 산 위를 바라보며 투덜거리고 있는데 어디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이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형이 이상하게 생긴 절구를 굴리며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야? 산에서 주웠는데 쓸모 있을 것 같아서 집으로 가져가려고. 형제는 오랜만에 서로 힘을 합쳐 절구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이끼 끼고 지저분한 절구를 깨끗이 닦으니 쓸만한 절구가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곡식을 찌을 수 있겠네. 형, 저번에 찢다 남은 옥수수를 찧어보자. 형제는 신이 나서 절구에 옥수수를 넣고 쿵쿵 찧었어요. 잠시 후 절구에서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제가 절구 안을 들여다보니 옥수수 알갱이가 전부 금돈으로 변해 있었어요. 형, 이건 보통 절구가 아니야. 이제 우리 부자가 됐어. 순식간에 벼락부자가 된 형제는 태골같이 큰 집을 지어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절구를 혼자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형, 왜 절구를 형의 집에 두어야 해? 이제 우리 집으로 가져가겠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주었으니 이건 내 거야. 나도 형과 같이 힘들게 절구를 굴렸잖아. 그러니 내 것도 돼. 동생은 마루에 있던 절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형은 절구를 잡아당기다 그만 절구를 마루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절구는 디딤돌에 부딪혀 쩍 하고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걸 어쩌지? 절구가 깨졌잖아. 형제는 자신들의 욕심을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절구를 다시 붙일 수 없었답니다. 끝. 이거? 자, 새끼줄과 엽전. 자, 이번에는 새끼줄과 엽전. 새끼줄은 다 보던 거. 새끼줄과 엽전. 새끼줄은 눈. 자, 이번 전래동화는 새끼줄과 엽전입니다. 새끼줄과 엽전. 앞달. 엽전이 뭔지 알아? 뭐야? 아기들. 100원짜리처럼 동전 같은 거야, 동전. 옛날에 쓰던 동전 같은 거야. 옛날 어느 마을에 복동이와 길동이가 살았어요. 나 기똥이 할래. 기똥이가 누구야? 복동이, 길동이. 나 기똥이 할래, 얘. 복동이와 길동이는 아주 사이좋은 친구였어요. 하지만 둘 다 집이 무척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했지요. 그래서 복동이와 길동이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어느 대감집에서 머슴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감집에서 머슴을 살면 돈을 모을 수 있을 거야. 복동이와 길동이는 대감을 찾아갔어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대감은 복동이와 길동이가 아직 어린 것을 보고 말했어요. 너희들처럼 어린아이들이 머슴을 살겠단 말이냐? 나중에 좀 더 크거든 오너라. 저희가 비록 어리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복동이와 길동이가 얘 대감하게 여자야, 남자야? 남자. 얘는? 남자. 나 연할래. 왜? 못생겼어? 아니, 남자니까 치여. 여자인 줄 알았는데. 복동이와 길동이가 대감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대감은 잠깐 생각을 하더니 복동이와 길동이에게 나무를 한 단씩 해오라고 했어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나무단을 지게에 지고 돌아왔어요. 대감은 꼼꼼히 나무단을 살펴보았지요. 하나같이 쭉 고르고 알맞게 마른 나무들이었어요. 이만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군. 대감은 그제야 복동이와 길동이를 머슴으로 받아들였어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대감은 복동이와 길동이를 지켜보며 흐뭇해했어요. 나이 어린 아이들이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군. 어느덧 시간이 흘러 복동이와 길동이가 머슴살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대감이 복동이와 길동이를 불러 말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주어서 정말 고맙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할 게 있는데 오늘 저녁에 새끼줄을 꼬아놓고 내일 아침에 떠나지 않겠느냐? 복동이와 길동이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참, 가는 날까지 부려먹는군. 남대없이 새끼줄이 뭐야? 길동이가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복동이가 길동이를 달랬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고마운 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잘해드리자. 난 그럴 생각이 없으니 너나 해라. 길동이는 혼자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복동이는 정성을 다해 새끼줄을 꼬았어요. 굵기가 고르고 가는 새끼줄을 기다랗게 꼬았지요. 길동이가 밤늦게 돌아와 보니 복동이는 이미 새끼줄 다 꼬아놓고 잠들어 있었어요. 길동이는 복동이의 새끼줄을 보고 대감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길동이도 새끼줄을 꼬았지요. 하지만 졸린 눈을 비비며 길동이가 꼰 새끼줄은 울퉁불퉁 엉망이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잠이나 자야지. 다음날 아침 복동이와 길동이는 각자 자기가 꼰 새끼줄을 가지고 대감에게 갔어요. 수고했다. 그 새끼줄을 들고 나를 따라오너라. 대감은 복동이와 길동이를 뒷방으로 데려갔어요. 방에는 엽전이 가득했어요. 너희가 들고 있는 새끼줄에 엽전을 마음껏 깨어가거라. 그동안 너희가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내가 주는 선물이니라. 복동이와 길동이는 의아했지요. 무엇하고 있느냐? 어서 엽전을 깨지 않고. 복동이와 길동이는 새끼줄에 엽전을 하나하나 깨었어요. 새끼줄을 가늘고 고르게 꾼 복동이는 엽전을 많이 깰 수 있었지요. 하지만 길동이는 새끼줄이 굵고 고르지 않아서 엽전을 제대로 깰 수 없었어요. 누구? 복동이는 새끼줄을 잘 했는데 길동이는 새끼줄이 울퉁불퉁해서 잘 깰 수가 없었대.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복동이처럼 정성껏 새끼줄을 꼴걸. 길동이는 그제야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끝! 더! 자, 아빠, 이거 아빠 무슨 해봐. 글자야? 이거 무슨 글자야? 소, 그렇지. 이거 가, 티, 소가 된 이거 거, 이거 잘 봐봐. 티, 개, 개, 이, 이? 우, 이 아니잖아. 아야, 오요, 우유, 으, 그렇지. 개, 이, 름, 뱅, 이. 소, 가, 대, 개, 개, 름, 뱅이. 소가 되는 소가 된 소가 된 개음이 소. 자, 나 물 이거는 먹고 제가 싶어. 나 물 먹고 싶어. 이거 읽고 아, 나와. 물 먹을래. 소가 된 게으름 뱅이. 소가 된 개음 개음이 아을. 자, 소가 된 게으름 뱅이. 독태비를 물리친 너? 뭐야, 게으름 뱅이네 진짜. 코를 그냥 골면서 자고 있네. 나봐. 잠깐만 봐봐. 독태비를 물리친 농부. 정확해, 정답. 옛날에 매일같이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점심때가 지나도록 잠만 자는 소년을 보고 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구독 좋아요. 게으름뱅이 같이 잠만 자지 말고 뒷산에 가서 밭이라도 매렴. 어머니의 잔소리를 안 듣고 매일같이 잠만 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투덜거리며 뒷산으로 가던 소녀는 나무 그늘 아래서 잠을 자고 있는 소를 보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그늘에서 잠만 자는 소나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 길을 가던 할아버지가 소년을 불렀습니다. 얘야, 너도 저 소처럼 되고 싶니? 네, 할아버지. 이 소탈을 쓰거라. 그러면 소가 될 테니. 신이 나서 소탈을 쓴 소녀는 순식간에 소로 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가 된 소년을 끌고 가다가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여보시오, 이 소를 싸게 팔 테니 사지 않겠소? 농부는 싸게 판다는 할아버지의 말에 냉큼 소를 샀습니다. 그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절대 물을 먹이지 마시오. 농부는 할아버지의 말이 재밌다는 듯이 껄껄 웃고는 소가 된 소년을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농부는 소에게 쟁기를 끌고 하루 종일 밭을 갈게 했습니다. 소가 된 소년은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잠시도 쉴 틈 없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나는 소가 아니에요.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하고 소년이 아무리 외쳐보아도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소의 울음소리 뿐이었습니다. 소년은 날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소녀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한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어요. 소녀는 밭으로 달려가 물을 와작와작 씹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기를 결심하고 물을 먹은 소녀는 죽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이 되었어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온 소녀는 부지런하고 착한 아들이 되어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답니다. 찌리동. 하나도 안 슬퍼. 하나도 안 슬퍼?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아빠 봐봐. 개미 한 마리가 올라갑니다. 거미 한 마리가 올라갑니다. 곰뱅이 한 마리가 올라갑니다. 여기 그 예뻐요. 여기 뱀장어 한 마리가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 금빛 개구리를 닮은 금화왕입니다. 똑바로 앉으세요. 자, 보자. 얘 바보똥꼬. 얘 바보똥꼬. 옛날 아주 먼 옛날 우리 민족이 드넓은 북쪽 벌판에 살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동부여라는 나라에 헤브로 왕이 있었어요. 얘 남자 여자 그치? 남자인데? 얘는 아빠, 엄마, 아들. 아들 아니고 애기 아니야? 똑바로 앉아봐. 왜 오늘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렇게 해볼 거야? 동부여라는 나라에 헤브루 왕이 있었어요. 헤브루 왕은 백성을 아주 잘 다스리는 어진 임금이었지요. 해라점의 발등. 하지만 헤브루 왕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늙도록 대를 이을 아들을 얻지 못했거든요. 이를 어쩌나. 아들이 없으니 내가 죽으면 누가 백성을 다스릴꼬. 헤브루 왕은 높은 산에 올라가 하늘에 빌었어요. 하늘이시여, 제 뒤를 이을 아들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헤브루 왕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산에 올라가 하늘에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헤브루 왕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흰 수염 노인이 나타나 말했어요. 너는 내일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헤브루 왕은 깜짝 놀라 잠이 깨었어요. 그러고는 잠시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다음 날 헤브루 왕이 말을 타고 신하들과 함께 산을 올라갈 때였어요. 갑자기 말이 커다란 바위 앞에 멈추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눈물까지 뚝뚝 흘렸지요. 구독 좋아요. 그거 참 세상에 별일도 다 있네. 헤브루 왕과 신하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바로 그때 헤브루 왕은 간밤에 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했죠. 저 커다란 바위를 들어보거라. 신하들은 재빨리 바위를 들어 올렸어요. 신하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전하, 바위 밑에 아이가 있습니다. 뭐라고? 아이가 있다고? 헤브루 왕이 서둘러 달려갔어요. 헤브루 왕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꺼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금빛 개구리를 닮은 아이였지요. 이 아이는 하늘에서 보내주신 내 아들이다.
헤브로 왕이 기뻐 소리쳤어요. 헤브로 왕은 곧장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지요. 특별한 아들을 보내준 데에 대한 감사 인사였어요. 찢어졌다. 그러네. 헤브로 왕은 아이의 이름을 금개구리라는 뜻으로 금와라 지었어요. 그리고 헤브로 왕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오늘은 하늘에서 금와 왕자를 보내주신 아주 기쁜 날이다. 헤브로 왕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백성들도 모두 기뻐했지요. 내가 이거랑 똑같은 옷 찾아볼게. 응? 없다. 이건 똑같은 옷 찾아볼게. 없다. 이건 똑같은 옷 찾아볼게. 똑같은 없다. 옷이 하나도 없는데? 이랑 똑같은 거 찾아볼게. 여기. 금화 왕자는 헤브로 왕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어요. 글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활쏘기와 말타기도 열심히 했지요. 오래지 않아 헤브로 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헤브로 왕의 뒤를 이어 금화 왕자가 왕이 되었지요. 금화 왕은 아버지처럼 백성을 그게 아니고 얘가 떠나가지고 음. 얘가 왕이 됐다고? 이 조그만 얘가. 조그만 애가 왕이 된 거야. 조금은 여기에서 얘가 예어준 거야? 근데 왜 소용이 있어? 이제 컸으니까. 금화 왕은 아버지처럼 백성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임금이 되었답니다. 띠르동. 근데 이제 힘들어. 힘들어? 이제 공부밖에 하고 싶어. 어차피 공백기 못하잖아. 오빠가 없으니까. 언제에서? 뭐야?